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발언을 위해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질문자석에 위치를 답변자석과 마주하게. 부총님, 먼저 25번의 탄핵소추, 27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이야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부총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왔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좌우같이 우리 경제 지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이 대외 신용도 이게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저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세 군데 신용평가사랑 긴급 화상 회의를 각각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들,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 앞으로의 전망, 저희 노력들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들에서 잘 관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셨습니다. 네, 당장 신용평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그런 건 것이죠? 당연히 없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평채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예. 국고채 금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4일날 2.63%로 뛰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9일 이후부터는 그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초기에는 시장이 급변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정부 금융당국이 저희가 시장 안정 조치한 메시지를 내서 현재는 아직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 스프레드 이거는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정적인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지금은 좀 다소 안정적인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환 보유고를 제가 보니까 금액은 우리가 세계 9위로 많이 늘었는데 4,154억 불. 그런데 GDP 대비 비율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좀 떨어졌습니다.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IMF나 이런데 저희 외환 보유고나 그다음에 순대외화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치와 그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를 저희가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폭락은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수는 거의 12월 2일 수준을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환율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율은 지금 어제가 1,432원이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원화가 약세가 아니었고 원래는 강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강달러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어떤 통화랑 비슷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 통화보다 제가 좀 더 약세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가에 영향을 주고 네. 서민 경제가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내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또 정부가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 움직임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환율이 상승하면은 은행의 BIS 또 기업들의 리발빙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은행들의 BIS 비율이라든지 은행의 건전성 지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관계기관과 함께 저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필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그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그 RP 네.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정례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보니까 뭐 4일부터는 비정례 RP 매입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산업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조세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전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R&D 비용 세액공제 일모를 7년으로 시설 투자 일모는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네. 이게 요새 전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올렸고 또 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액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걸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장관님 석유화학 업종 우리 아주 좋은 업종인데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이제 석유가 금수가 되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터키는 싼값에 사가지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금년 안에 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계하고 현 답변자는 관계부처하고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관 안덕근 장관입니다.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그 지원 방안까지 같이 해서 산업 경쟁력 관계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부장 기술 개발 때문에 저기 예비비를 2조 7천억이나 썼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예비비가 4조 8천억에서 절반이 깎여가지고 2조 4천억밖에 없는데 무려 2011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2019년에 쓴 게 2조 7천억을 썼는데 올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자체도 모자랄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긴급한 대외 상황 변화로 그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답변자 석에 장관님, 자리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고요. 그다음에 회사 실적하고 개인 성과가 오르면은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더라.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삼성이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선두인 TSMC보다 일하는 시간 훨씬 적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특별법에 제가 화이트 칼라 exemption을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작정 해주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일정한 제한을 몇 가지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 두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법안상으로 현 답변자는 일정 소득의 고소득자에 김문수 한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R&D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10년 이내 기간 동안만 유효한 법으로서 또 이 연장 근로가 될 경우에는 건강보호 조치를 취할 회사 측의 의무를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이 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행령을 보다 더 꼼꼼하게 설계하고 노사 간의 양측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분적이겠지만. 특별 연장 근로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반도체가 요청하는 한마디로 속도전이겠습니다. 이 속도전에서 그게 제한이 없는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속도에서 좀 불리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님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부총님 저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에게 세금을 99%의 복지를 몇 년 전에 이제 촛불 시위 때 등장한 구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문구만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세 번의 해외 이주에 관한 것인데 가운데 있는 B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 곡선이라고 보면 지금 경제 정책을 펼 때에 B2가 고소득층이고 B1이 저소득층인데 고소득층에게 택싱을 세금을 매겨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모양으로 가게 되면 C와 같은 그래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얘기가 이게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C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로 이동할 것이다. 즉 B2라고 하는 고소득층이 해외로 이주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전한다든지 이주해버려서 전체적인 중위소득 자체가 작아지고 그래서 B1에 속하던 저소득층은 A1으로 더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에 관해서는 이 세원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는 임계치를 잘 지켜서 경제정책을 펴주셔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슨이라든지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전부 해외로 이주한 기업들이 있고 우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부총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총님, 트럼프 2기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래서 우리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뭐 개업이다, 탄핵이다 이런 사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들이 그걸 맡아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상 쪽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그 분야가 돼 있고 최대한 그 영향이 우리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적게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기 대응 TF 이런 건 있습니까, 정부에? 예,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TF장 아닙니다. 일단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지금 일종의 하부위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단기간에
반응이 강하고 또 잘못되면은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F4 회의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공백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 정면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법원, 헌재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과 내각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본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노력을.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